선생님 음소거가 되어 있나 본데요. 소리가 안 들려요. 아, 소리 들리시나요? 네네, 들립니다. 네네. 들리고 잘 오늘은 들립니다. 네네. 이틀 동안 부정 극복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를 제가 맡았어요. 이거는 그 부정 극복 첫 번째 이야기, 걱정을 멈추고 삶을 살아가는 법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고, 사실 걱정거리와 고민거리는 저희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자기 관리일 것 같아요,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과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걱정과 고민을 최대한 줄이고, 내가 오늘 해야 될 것들을 하고, 그거를 잘 설계해 나가는 거, 그게 이제 뉴스킨 사업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일반 마케팅이 아니기 때문에 대중 매체의 힘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개인의 어떤 영향력과 그룹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정말 객관적인 기준과 올바른 기준을 제공을 할 때 많은 어떤 어려움을 겪거든요. 하지만 그 어려움조차도 다른 일에서도 겪게 되잖아요. 뉴스킨에서만 겪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막연히 부정으로만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할 것들이 아니라 이거를 면밀히 확인하고 객관적인 것들로 해결해 나간다라면 정말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좀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음소거 됐어요, 변철은 사장님. 어, 눌러졌네요. 계속 뭐가 눌러지는데 누가 음소거를 저를 시킨 것 같아요. 뉴스킨 제품을 전달하면서 겪는 부정 베스트 3를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화이어풀에 보니까 이렇게 누가 이제 카톡을 하거나 전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킨에 있잖아.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뉴스킨에 파라벤이 있대. 진짜야? 막 이러면서 연락 올 때가 있어요. 세 번째, 내가 있잖아. 쿠팡을 검색해봤는데 쿠팡에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연락 올 때가 있어요. 이때 이제 아마 다들 겪어보셨고 아마 안 겪어보셨다라면 겪으셔야 돼요. 겪으셔야지 되게 뉴스킨 사업이 재밌고 활기차집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 세 가지만 저희가 잘 해결해 나간다면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 그들이 물어봤을 때 당황하거나 저처럼 얼굴 빨개지지 마시고 이거를 잘 전달하기만 한다면 정말 매끄럽고 오히려 뉴스킨의 가치를 더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는 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해결하는 법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구 좋아하잖아요. 저는 마이클 조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정말 마이클 조던을 보면서 이제 농구를 좋아하게 했고 또 이 스포츠 선수의 어떤 마인드와 이런 생각들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분이 했던 명언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려움은 환상이다. 실제가 아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환상이고 그 환상은 또 환상을 키우고 환상을 키워서 나의 삶을 망가뜨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가 정확한 팩트만 전달한다면 사장님들의 오늘 24시간 잠을 자고 한 8시간을 잔다 그러면 그걸 뺀 나머지 시간에 정말 행복하게 보낼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얘기할까? 저렇게 얘기할까?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할까?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할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너무 즐거움을 잃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베스트 원. 첫 번째 중에서 화해어플 이야기예요. 화해어플은 한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이나 한 3년 전에는 어,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적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할 데이터가 좀 적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되게 어렵지 않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유튜브나 이런 블로그나 채널 중에서 이런 화이어풀에 대한 공식력에 대한 이야기와 이 일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그걸 잘 전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이 어플은 그냥 객관적으로 딱 말해서 공식력이 없는 어플입니다.
사람은 기준을 잡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정말 올바르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화해 어플로 화장품을 선택한다라는 거는 처음 시작점부터 망가진 거거든요. 정확히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이건 실제로 제가 마지막에 사장님들의 실전으로 해야 될 것들을 알려드릴 때 이제 드리는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화해 어플이 욕먹는 이유. 그리고 왜 화해 어플은 유해성 정보를 제공하긴 하는데 반쪽짜리고,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웹 사용자들은 아무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분 분석 어플, 맹신은 금물 이런 것도 하고, 배합한도 기준이 없고 유해성만 강조하고 공포 마케팅으로 소비자 불안만을 키워서 이들이 제공하는 브랜드의 제품, 이 화해라는 마케팅 회사에 돈을 제공하는 회사의 브랜드만 많이 유통이 되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이런 마케팅을 조장하는 이 어플인 거죠. 케미포비아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도 하죠. 까다로운 소비자 중에서 성분 화해가 화제인데 시중에 출시된 제품에 첨가된 화학물질이 무엇인지 또 이것의 위험도는 어떤지 일목요연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웹 이용자들은 성분만 알고 보니 못 먹겠다며 뜨거운 반응을 보인다. 못 바르겠다며 뜨거운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성분 분석 웹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죠. 이렇게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화학적인 어떤 위험성이 대두되다 보고 있다 보니까 특히 가습기 살균제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공포 마케팅이 되면서 이걸 통해서 줄이었던 원래 메인이었던 어떤 화장품 브랜드 사이에서 소수의 어떤 중소기업들과 개인들이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마케팅 수단으로 이 케미포비아를 이용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천문학적인 돈을 실제로 벌고 있습니다. 이 화해 어플에 대한, 그럼 이 화해 어플에 나오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걸 만드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냐,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기준은 EWG라는 미국 비영리 환경연구단체로부터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의 유해도 점수를 매기고 그 위험을 평가하는 기관인 EWG라는 기관에서 그대로 카피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해 어플이 그 등급을 매긴 것도 아니에요. EWG라는 업체에 있는 등급을 화해 어플이 그대로 한국말로 바꿔서 넣은 것뿐이죠. 그러면 이 EWG라는 회사 그 기관은 믿을만한가, 신뢰성이 있는가, 이걸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기관은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등급의 색깔을 매기고 위험도를 매겨서 이 화장품은 위험해요. 화학적인 위험 성분이 많아요. 그리고 초록색이면 적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중간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화장품에도 이렇게 각 브랜드별 화장품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의 전성분에는 위험한 7에서 10 정도의 등급의 위험한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빨간색을 매기고요. 그리고 중간이면 노란색, 아주 적은, 정말 괜찮은 화장품, 화학도 노출이 위험도가 적은 성분이 들어있어라면 초록색을 매겨서 사람들에게 어떤 기준을 제공하곤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화해 어플과 EWG라는 회사가 추천하는 제품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 등급에 맞는 화장품을 만들어서 회사들이 매출을 올리려고 하기 시작했죠. 자, 중요한 건 일단은 첫 번째는 기준이, EWG가 제공하는 이 기준이 명확한가예요. 그리고 두 번째, 화장품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데이터와 피부의 흡수도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올바르지 않는 기준에 맞추려고 화장품을 출시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화장품이 만들어질까? 이것도 의문이 되는 거죠. 뭔가 처음부터 그 가설과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정확하지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공포 마케팅을 통해서만 제품이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있다는 겁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믿어도 되는 걸까? 이 등급을 믿어도 되는 건가? 비영리 단체라서 기업이 껴있지 않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만 하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정말 믿을 만한 자료일까? 우린 이걸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단답적으로 딱 정확히 얘기하면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등급과 기준을 가지고 이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 7에서 10 하이 해저드라고 표현되는 파라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파라벤은 위험 등급이고 파라벤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는 순간 종류에 하나라도 들어가 있는 순간 7에서 10 빨간 등급이 뜨고 사람들은 이 기준을 가지고 화장품을 그 화장품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선택한 화장품이 파라벤이 들어있고 이 등급이 매겨져 있다라면 와, 나 잘못했구나. 내 아이에게 이걸 발랐구나 하면서 뭔가 되게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파라벤은 화장품이나 의약품, 그리고 식용으로도 사용하는 정말 대표적인 화학 성분으로 규정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위험하다고 됐던 이유는 어떤 거였냐면 어떤 유방암과 자궁 질환을 유발한다 라는 어떤 기사 하나가 나왔고 그 기사를 근반으로 해서 갑자기 파라벤이 빨간색 등급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볼게요. 하지만 이 EWG보다 훨씬 더 상위 기관 FDA 그리고 미국 화장품 성분 검토회, 유럽 소비자 안전 과학위원회 등 이 기관보다 훨씬 더 상위 기관, 전 세계 나라의 사람들이 안전을 권장하는 그 상위 기관에서는 파라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그거를 영상으로 좀 만나볼게요. 검토회, 유럽 소비자 안전 과학위원회 등의 기관들은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유럽 소비자 안전 과학위원회의 요청으로 스웨덴 스칸디나비언 화장품 화학자 협회가 실시한 연구조사에서는 파라벤은 체내에서 호르몬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파라벤이 위험하다는 정보보다는 안전하다는 근거가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파라벤이 유방암을 일으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 자료는 영국 사우스 맨체스터 국민보건의료서비스 재단 병원의 연구를 인용한 건데 이 연구는 40명의 유방암 환자로부터 기증받은 160개의 부위별 유방암 조직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즉, 정상 유방 조직과 유방암 조직을 대조한 결과가 아니고 더욱이 파라벤 검출 확률이나 검출 농도를 비교한 실험도 아닙니다. 단지 40명의 유방암 환자의 조직에 파라벤이 조금 검출되었으니 파라벤은 나쁘다라고 결론 내린 거죠. 즉, 파라벤이 유방암 환자에게 어떤 역할을 한 것인지 밝혀낸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더욱이 내분비계를 교란한다는 주장은 실험실에서 쥐에게 파라벤을 다량으로 복용시키거나 피부 주사 방식으로 투약했을 때의 주장입니다. 과연 어느 누가 파라벤을 먹고 혈관으로 투약을 할까요? 이렇듯 지금까지 그 어떤 연구도 화장품 안에 사용되는 0.4에서 0.8%의 파라벤이 호르몬 교란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미국 암학회, FDA, 유럽 소비자 안전과학위원회와 캐나다 보건원 그리고 한국 식약처까지도 모두 화장품으로 바르는 수준인 파라벤은 우리 피부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으며 암 발병과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죠. 즉, 파라벤은 현존하는 가장 안전하고도 저렴한 방부제인데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우린 검증되지도 않고 비싼 방부제가 들어간 이 화장품을 바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EWG 유해도 점수 산출 방식은 논문 해석이나 적용 방식에 있어서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EWG는 소비자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정의로운 시민단체로 보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화학 물질에 대한 공포를 확산하고 화장품 산업과 화학 산업에 대한 이 반감을 조성하게 만드는 상술로 변질된 단체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이 정보가 과연 객관성이 있는지,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그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 EWG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 이런 파라벤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이 정말 잘 돼 있는 영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기준에 대해서 파라벤이라고 저 등급이 매겨졌다고 저게 사람들이 막 위험하다, 뉴스킨에도 이게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실제로 그 정보를 주는 기관과 그 정보가 올바른 기준을 통해서 뭔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 그걸 확인해 주기만 하면은 쉽게 부정해서 빠져나올 수 있고 그분에게 오히려 더 좋은 기준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라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해 보면요. 이분 아시죠? 제시카 알바라는 이제 배우인데요. 이 배우가 어니스트 컴퍼니라는 회사를 세웠어요. 이 회사는 제시카 알바의 기준으로 2011년도 유해한 어떤 화학 성분을 넣지 않는 화장품과 친환경 유아용품, 가정용품들을 만드는 그 브랜드를 만든 겁니다. 이 제시카 알바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 회사를 만들고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은 나의 아이와, 그때 제시카 알바가 아이를 낳았을 때였거든요. 나의 아이와 우리의 안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안전이 100% 증명되지 않는 합성 성분은 절대로 쓰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그 위험도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있는 제품은 이렇게 안전한 제품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 회사와 브랜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했죠. 그래서 제시카 알바는 본인이 생각하는 유해한 화학 성분 3,000개 성분 리스트를 다 이렇게 체크를 했고, 그래서 그 리스트는 저희 화장품이나 저희 회사에는 회사의 성분으로는 절대 넣지 않겠다라고 해서 노 리스트라는 이름의 또 브랜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나오는 유아용품, 그 물티슈와 기저귀 관련된 생활용품에 미생물이 검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제시카 알바가 이야기했던 방부제, 검증된 방부제를 쓰지 않고, 그러니까 파라벤 같은 그런 방부제, 정말 작은 소량으로도 극대화되는 방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걸 쓰지 않고, 왜냐? 본인이 생각하는 위험 기준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검증되지 않은 정말 데이터가 없는 파라벤으로 0.4%만 써도 되는 거를 이게 위험 등급이 매겨져 있기 때문에 100mg을 써야 되는 그 방부제를 썼다라고 했을 때, 하지만 양은 몇 배를 많이 방부제를 쓰지만 파라벤처럼 방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미생물이 검출되는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생활용품을 전량 수거를 했고 결국에는 이 사업이 중단되는, 뭔가 진행이 보류되는 그런 상황들을 일으켰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것들이, 검증돼 있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안전한 거거든요. 파라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검증된 데이터가 많아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안정성이 확보된 방부제이기 때문에 우리 뉴스킨은 그걸 쓰는 거죠. 그 뉴스킨 회사에 제가 파라벤 때문에 문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주더라고요. 만약에 뉴스킨이 파라벤보다 더 안전하고 더 검증된, 더 소량으로도 극대화된 방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부제가 나온다라면 그 제품을 쓸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존하는 방부제 중에서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으며 가장 선호하는, 그리고 가장 데이터가 많은 방부제이기 때문에 파라벤을 사용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곳에서 이런 모호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이 기준이 전체를 향한 기준이 아니라 개인이 생각하는, 그리고 어그로라고 하죠. 사람들이 뭔가 공포심을 자극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환기시키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어떤 이목을 지목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화장품 전문가, 뷰티 블로거, 화장품 업체, 전문가도 아니고 듣도 보도 못한
경력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몇만 뷰가 나왔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계속 그게 노출이 되고 그게 정말 공신력 있는 자료인 것처럼 제공이 되기 시작하죠.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죠. 디렉터 파이라는 분, 이분이 이제 다단계 화장품 관련된 이야기했고, 이분이 막 지금 화장품에 관련된 그 뷰티 디렉터, 그 블로거, 그 유튜버로 되게 크게 활동을 하고 있죠. 지금은 사과 방송을 하고 여러 가지 뒷광고에 대한 문제들이 많고 공식력의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은 잠깐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데요. 이분의 이력을 보니까 이분은 화장품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냥 국어 국문학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이분에 대한 이용을 들어보면 디렉터 파이는 2017년 이전까지 디렉터 파이는 화해 어플의 내용을 읽어주는 것에 지나지 않았고 소비자들은 화장품 전성분에 익숙한 경우가 적었기 때문에 관심을 끌었죠. 단순히 화해 어플에 나온 결과를 정리해주고 읽어주는 것만으로 꽤 유용했으나 화해 역시 제대로 된 과학적 방법론을 기반으로 화장품을 검증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상업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반인의 리뷰 위주의 사이트라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인용하는 디렉터 파이의 리뷰 역시 화해가 지닌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 2018년 중반부터는 성분 분석 시 화해 어플은 참고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전히 화해 협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천연 화장품 장사꾼이나 공포 마케팅을 조장하는 이들까지 이런 비전문가의 의견을 밀어준과 동시에 실제 전문가가 있지 않는 온라인을 점령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문제라고 정말 많이 얘기하죠.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애초에 화장품이란 천연 성분 몇 개를 섞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의학, 조직학, 해부학, 피부학 등 상당수의 지식들을 모아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화장품이란 결국 화학 성분이니 천연 성분이니 주장해도 결국은 수많은 화학적 물질이 여러 방식으로 결합돼서 블렌딩이 돼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개별적인 블로그에서 퍼온 게 아니고요. 나무위키에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이름을 검색해 보면 이 나무위키에서 객관적으로 좀 분석한 정보들이 좀 나와 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피해 사례들에 대한 것들이 정확히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 말씀드리는 거는 이분 거의 그 유튜브 영상이 뉴스킨에 관련된 그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된 다단계 업체 화장품 아까 그 영상에서 뉴스킨에 대한 내용도 좀 들어있어요. 근데 파라벤의 내용들이 좀 들어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가지고 뉴스킨 제품을 안 쓰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좀 아니야 그게 아니야 파라벤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정보를 이렇게 보내주기만 하면 그들은 아니네 뉴스를 보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야기만 들으면 에이 사업자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또 뉴스킨만 좋다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했을 때는 아니네 라고 생각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됐네 그대로 계속 써야지 라는 생각을 바로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보와 함께 부정을 극복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이제는 실전 팁이에요. 여기가 이제 중요하죠. 다른 건 다 까먹으셔도 이거는 바로 행동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시면 됩니다. 화해 어플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그러면 카톡을 전송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는 저희 이제 팀방에다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냥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보내세요 라고 이렇게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것들을 그대로 갖고 온 건데요. 화해 어플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글자는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기자와 전문가들이 오히려 화해 어플로 좋은 화장품을 고르는 기준이 잘못되고 있다. 여러 채널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 모아봤습니다. 화해 어플은 버드뷰라는 마케팅 회사의 어플이고 이 회사와 제휴를 맺는 화장품 회사에 최고 점수를 주는 마케팅을 하고 있는 공식력이 없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내가 알러지가 있다면 그 알러지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로 사용하길 권고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그 옆에 카톡으로 5개 모아서 모음으로 보내는 5개, 지금 3개만 띄웠는데요. 5개의 어떤 이미지를 보냅니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보면 그분들이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딱 보고 객관적으로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됐구나를 이해하고 화해 어플에 대한 공식력을 믿지 않게 되고 그거를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도 그렇게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부정을 극복하는 방법이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아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실전 팁으로 보내는 자료들은
제가 다 캡틴 활동방에 게시판에다 올려드릴게요. 두 번째, 뉴스킨의 파라베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그 아까 제가 그 보여줬던 영상, 그 영상은 좀 편집을 한 건데요. 이 영상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총 6분 51초 영상, 파라벤은 3분부터 보세요 라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파라벤에 대한 내용이 3분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3분부터 나오니까 이게 보내주시고, 보내주실 때 이야기할 건 뭐냐면 와,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되게 좋아해 주세요. 와, 그 얘기 들으셨어요? 와, 대박. 안 그래도 이런 거 얘기해 주고 싶었는데 이건 진짜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거 꼭 보세요. 너무 잘 됐다. 이렇게 하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지? 이런 반응을 하면서 우리가 자신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의 어떤 뉴스킨의 제품, 그리고 이 제품이 올바른 기준에서 가고 어떻게 이 제품 왜 놀라지 않지? 이 제품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올바른 정보를 뉴스킨은 가지고 있나 보다는 생각을 이제 갖게 돼요. 그러면서 이걸 보게 되면 객관적인 정보까지 들어오면서 뭔가 주관적인 걸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확히 이게 아니네. 다른 사람한테 얘기되면 이거 얘기해줘야겠다. 이거 제대로 알고 있어야겠네라고 돼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쿠팡을 보니까 쿠팡이 유통이 되고 있어. 뭐야, 회원가보다 저렴해. 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사실 택배비가 붙어서 사실 제대로 보면 정기 구매가보다 비싼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죠? 회원가보다 더 비싼 경우도 많고요. 그 쿠팡에서는 배달 택배비가 안 보이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갔더니 뭐 이것저것 다 넣고 보니까 뉴스킨은 회원가보다 비싼 경우가 많고, 더 중요한 건 이 링크를 보내주시면 돼요. 그냥 뭐 여러 가지 막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그냥 소셜 커머스가 그냥 창고, 온라인 창고지, 그 회사의 진퉁과 짝퉁을 구별하고 짝퉁을 구매했을 때 어떤 피해 보상을 해주는 업체는 아니다라는 거를 인식시켜주는 객관적인 정보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링크, 이제 제 블로그에 적어놓은 링크인데요. 이거를 보내주면 이런 게 막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11번가 보니까 온라인 쇼핑몰 짝퉁 논란 휘말려. 이게 짝퉁이 엄청 많고요. 뉴스킨 제품도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영 쇼핑몰 외엔 유통 금지, 가품 의심 높아. 11번가 모르세. 쿠팡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바디바인데요. 너무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모양 찍어내는 거는 애플, 그 아이폰 똑같이 만들잖아요. 바디바 정품 똑같은 모양인데 오른쪽에 알칼리가 나오죠. 바디바. 이런 제품 유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셜 커머스에서. 실제로 정말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인앤서 구별하시겠습니까? 바디바. 갈바닉도 또 똑같이 만드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죠. NAPCA를 샀대요. 11번가에서. 하지만 A씨는 사용 후 제품의 반품을 요청했다. 아기 피부가 촉촉해지기는커녕 붉은 반점이 일어났기 때문에. A씨는 급한 마음에 조금 남아있던 전분 제품을 아이 얼굴에 뿌렸다. 그제서야 붉은 반점이 가라앉았다. 그때부터 A씨는 11번가에서 구매한 제품이 유조품이라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뉴스킨 공지사항에 이렇게 떴던 걸 제가 캡처한 거거든요. 뉴스킨 공식 판매 제품의 제품 보증 및 청약, 철회, 불가, 안내 여러 가지 합니다. 최근 뉴스킨 코리아가 공식적으로 판매되지 않은 제품들 뭐 이런 내용으로 뭔가 피해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라고 이용하고 공식 판매처를 이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막 당황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이 링크 하나 보내주면 됩니다. 보고 뭐라고 하면 와, 진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정보가 좀 늦었다. 이거 꼭 보세요. 피해 사례가 정말 많아지니까 좀 많이 전달해 주세요. 뉴스킨 쓰고 있는 분들, 그렇게 쓰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이 자료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소셜로 연결되는,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내가 모르는 사람과 처음 연결돼가지고 그 사람한테 데모를 했어. 근데 아직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어.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어.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꼭 전달해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백화점을 갔을 때 옷을 봐요. 옷을 보는데 옷 보고 바로 사시는 분 없죠. 그 옷의 모델명, 그 가전제품의 모델명을 보고 꼭 인터넷으로 한번 보고 최저가인지를 확인하고 구매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최저가가 백화점이 최저가가 아니고 할인센터가 최저가가 아니라면 내가 방문한 그곳에서 구매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게 소비자들의 마음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소셜로 연결되는 사람은 나한테 대문을 받았을지언정 구매할 때는 최저가를 검색하고 구매하게 됩니다. 그죠? 그건 맞는 말이죠. 그랬을 때 미리 내가 이 링크를 보내주지 않는다라면 많은 피해 사례들이 있어서 먼저 이 링크를 보내드려요. 꼭 보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먼저 보내주지 않는다라면 내가 들인 시간이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뭔가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의 고민까지도 연결된다는 얘기죠. 시간을 좀 제가 3분 더 썼네요. 제가 이제 마지막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정보의 홍수가 많아지고 있고요. 이 정보를 저희 같은 사업자들이 깔때기 역할로 해서 정말 올바른 기준과 정확한 기준, 그 정확한 정보를 이렇게 농축해서 우리가 커넥터, 소비자들과 예비 사업자들에게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저희의 어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복제되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이 정확한 정보가 잘못된 정보가 들어갔을 때 다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복제가 되어지고 그룹을 만들어지고 저희 뉴스킨 사업을 선택하는 순간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연결되어진다라는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저희가 깔때기처럼 만들어서 저희가 알아보고 정확하게 검증해서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이 그 정보를 또 누군가에게 연결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품에 관한 어떤 부정과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사장님들의 중요한 그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내일은 또 사업적인 부분에 대한 부정 극복 방법을 김미선 사장님께서 잘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 부분까지 캐비아 정주행하셔가지고 소중한 뉴스킨 사업을 사장님들의 가족과 그 다른 사람의 가정까지 행복을 주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캡틴 그룹 사장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강의 사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